자, 그럼 지금부터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주제와 함께 또 관련된 얘기를 쭉 풀어나가 볼 건데요.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보기 시작할게요.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, B에 대하여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은, 즉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이 각 사건의 확률의 합에다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준 것과 같다는 건데, 자, 이를 보고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일단은 이 사실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먼저 확인부터 해볼게요. 자,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해 보자면요, 이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인 두 사건 A, B에 대하여 그 두 사건의 합사건, 즉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부터 생각해 본다면 그 원소의 개수는 이렇겠죠.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에다가 두 집합의 공통 원소의 개수 한번 빼주면 되잖아요. 자,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는 가운데 그 상황에서요, 우리가 결국 궁금한 거는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이 합사건의 확률이죠. 그럼 이 식을 다시 보는데, 이 식을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ns로 나눠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되면서 이 식은 이 확률과 같잖아요. 자, 그래서 이 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성립하는 등식의 양변에 공평하게 ns분의 1을 똑같이 곱해줍니다. 즉 양변을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버립니다. 그러면 식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그러면요, 이 등식의 좌변은 우리가 원했던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 식의 우변을 보면 사건 A의 확률 플러스 사건 B의 확률 마이너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고, 이렇게 확률의 덧셈 정리가 성립하는 가운데 이제 이 확률의 덧셈 정리에 관한 식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, 뭔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냐면, 지금까지는 어떤 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때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논리로 확률을 계속 계산해 왔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를 공부하고 나면은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냐, 이제는 이 각 확률 값을 이용해서 확률끼리 직접 더하고 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,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과 다르게 이 확률의 덧셈 정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, 또 이 확률의 덧셈 정리 자체가, 이 내용 자체가 확률의 기본 연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면 또 틀림이 없는데, 그럼에도요, 자, 앞으로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매번 이 확률의 덧셈 정리에 많이 의존하게 될 거냐? 그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. 이 무슨 말이냐? 여전히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때도 우리는 그 고려할 제1옵션이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기반한 사고예요.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. 이 식을 여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 볼게요. 그 주어진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, 자, 이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는 식으로 적자면 각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합에다가 중복해서 경우의 수 세면 안 되니까, 자, 한번 뺄셈 또 잘해주면서, 자, 그냥 이 식을 좀 더 풀어준 것 뿐이에요.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이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,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논리로 여전히 이 합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많이 계산하게 될 것이다.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둡시다. 이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각 확률 값을 잘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. 근데 그게 아니면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기반으로 이렇게 또 계산할 줄도 당연히 알아야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또 필요에 따라 이 방식 또는 이 방식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잘 구사해서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줄 알면 됩니다. 그게 결론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얘기가 여기 아래쪽에 또 나와 있거든요. 추가로. 자, 요것도 살펴볼게요.
만약에 사건 A, 사건 B 이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면은 그때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겠냐는 건데, 자,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증명까지 끝냈잖아요. 그 식이 여기 똑같이 나와 있고, 자, 그럼 식을 다시 보는데 이 식에서요, 두 사건, 사건 A하고 사건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, 그때는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, 그러니까 그걸 사건의 언어로 말하자면 두 사건의 곱사건이 공사건인 건데, 그 공사건의 확률은 또 0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. 그러니 여기서 사건 A 또 사건 B가 이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가정을 하는 순간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제로가 됩니다. 그럼요, 이 식에서 제일 끝부분이 값이 0으로 날아가는 거예요. 이 상황에서는. 그래서 최종 어떻게 말할 수 있냐,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면요, 그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은 각 사건의 확률의 합으로 계산이 끝납니다. 뒤에 이 부분은 값이 어차피 0이니까 자, 여기다가 뭐 추가로 이 부분을 가져와서 적으나 마나 아닙니까?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일 때는 자,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더 간결해지는구나, 그냥 각 사건의 확률의 합으로 계산이 끝나는구나 라는 거 봐두시고, 조금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얘기라고 앞서 표현을 했었는데, 두 사건 이상의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때요, 그 사건끼리 서로 배반 사건인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. 그래서 뭐 특수한 상황이라고까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내용까지도 잘 챙겨봐 두시고, 여기서랑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게, 당연히 이 상황에서도요, 자,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인 상황에서도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봐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.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, 여전히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기반해서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같이도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,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라 그러면은 계산이 여기서 끝나겠죠. 뒤에 뭐 뺄셈 할 거 없으니까요. 자, 상황에 따라서 이 방식도 여러분들이 잘 구사해 가면서 이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줄 알면 된다. 그게 결론이고, 여기까지 해서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. 그러면 이제는 화면 넘겨서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이 확률의 덧셈 정리를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줄 것인가, 그에 대한 얘기도 덧붙여 볼 거고, 또 확률의 덧셈 정리 관련해서 보충해서 더 들어둬야 될 건 뭔가, 그런 얘기도 해볼 거거든요. 자, 일단 화면 넘어가도록 할게요.